네, 잘생기고 인기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 흔히들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모신 분 아마 엄친아라는 말을 만든 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남성 듀엣 유엔의 멤버였죠. 이슈앤피플 오늘은 귀공자 같은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김정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밸런타인데이잖아요. 네. 예, 밸런타인데이 때 딱 어울리는 네. 손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이 초콜릿 예. 받았어요? 초콜릿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어. 먹진 못하고 예. 냉장고에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그러시군요. 그렇게 주셨을까요? 예. 팬분들이 많이 팬분들. 주셨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네.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예. 그렇군요. 요즘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드라마 그 바보 엄마라는 드라마 준비 중이고요. 또 뮤지컬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뮤지컬을 준비 중이라서 동시에 지금 방영하고 공연을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좀 바쁘게. 굳이 다이어트 안 하셔도 바쁘셔서 살이 저절로 빠지실 것 같은데 어디를 다이어트 하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 제가 예. 한 좀 후덕한 이미지로 계속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군요. 최근에 좀 네. 시작했습니다. 또 드라마에서 역할도 또 의사 역할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팬들이 의사 역할 하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 왠지 모르겠는데 네. 괜히 가운 입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정작 저는 좀 가운이 불편하고 그런데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시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드라마에서도 의사 역할을 하셨죠? 예, 예전에 그 마녀유희라는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수술 장면 같은 건 없고 그냥 의사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 집도 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운 입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왜 어색하세요? 그냥 뭔가 좀, 네. 예, 좀 어색하죠. 어색한 느낌. 실제로 예. 의대를 다니셨잖아요. 예, 잠깐. 예. 그게 많이 좀 도움이 됩니까? 연기하는데? 글쎄요, 그 본과 수업을 이렇게 많이 못 들어서 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전문 용어들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그 느낌이라는 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예고하고 하는 그런 방송도 아닌데 지난주에 그 작가 얘기로는 제작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 일본 팬께서 김정훈 씨 언제 방송하냐고 방청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뉴스 스튜디오 네. 방청은 안 돼요. 네. 일본 팬들이 좀 적극적이시잖아요. 혹시 네. 오시다가 못 만나셨습니까? 그분? 오늘은 못 네. 뵀는데 이제 한국 예.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저희 YTN 앞에요. 예, 그래서 초콜릿도 받고 그래서 내년에 먹을게요. 지금 못 먹는다고 인사드리고. 네. 네. 예. 자, 일본에서 그 싱글을 두 번, 예, 두 몇 장을 좀 냈었고요. 예, 그리고 예, 정규 앨범도 내셨고. 3장 정도 냈었고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팬들은 한국 팬들과 어떤 게 좀 다르던가요? 일단은 연령대가 좀 다양하시고요, 어. 한국보다. 그러니까 교복 입은 학생부터 예. 네. 더 어린 학생부터 이렇게 그 저희 뭐 어머니, 할머니 계시는 분까지 계시고 예. 그리고 열정적이시긴 한데 조용하세요, 일단은. 좀 조용하시고 음. 그렇게 좀 뭔가 차분하게 공연을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랑 있던 어떤 문화 교류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한국 분들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저희가 김정훈 씨를 바라보는 이미지하고 일본에서 또 보는 거랑 비슷한가요? 글쎄요, 이게 일본에서는 그냥 뭐랄까 이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예전에 그 예. 뭐 학교 얘기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붙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좀 웃긴 이미지도 약간은 있어요. 왜냐면 김정은 씨가요? 공연에서 제가 좀 개그를 개그요? 좋아해서 네. 안 그래 보이지만 어떤 거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연에서 그 낙가노란 지역이랑 나가노란 지역이 있는데 네. 그런 지명 이용해서 뭐 택시 타고 가다가 네. 뭐 다른 데로 잘못 들렸다. 되게 재미없는 얘기지만 거기서는 또 좋아하시는 네, 그런 얘기들이. 아니, 일본어로 방송 진행도 하신다고요? 네. 예, 그 후지 TV MC 지금 음악 프로 MC. 가온 TV? 예, 가온 TV라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어.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대본이 있으니까. 아니, 그 대본 있다고 해도. 야. 그럼 일본 활동을 위해서 따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 그 2006년에 데뷔하고 2007년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거주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생방송이긴 하고 네. 일본에서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뭐 YTN을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네. 뭐 보진 않겠습니다만 팬들은 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기왕에 언제 나오느냐고 방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팬들이 있다면 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카메라 보시고 일본 팬들에게 인사나 한번 하시죠. 일본어로. 네. ね、久しぶりです、ヨンです。このスタジオでは、一緒に、なんか、뭐라 그래야 되지? できないんですから、왜 이렇게 떨려가지고. 예,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예. 네, 방청을 함께 할 수 없음을 뭐 양해한다 이런 말씀. 네, 아니마쇼. 예. 네, 아이고. 일본 팬들 아주 좋아하셨을 것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갑자기 그냥 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준비도 할 일본어가 시간이 없어서. 생각 안 나신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될지, 몰라 하셨던 것 예. 같은데. 네, 뉴스, 예. 어쨌든 뉴스 프로그램이 네. 처음이라서. 이 스튜디오 너무, 안에서는 함께 방청할 수 없다는 점을 예, 그냥 뭐 불가능하다고.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언어가 제일 힘들어서 그냥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서 회식하는 자리나 뭐 그런 자리더라도 혼자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음. 좀 이렇게 그것도 이유가 반 정도 있었고 해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일본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통화도 하고 또 그게 네. 공부가 되고 너무 좋은데 처음엔 언어가 진짜 굉장히 스트레스였었죠.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별명이 뭐예요? 별명은 딱히 없고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정훈이잖아요. 근데 정 발음이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쭝이라고 발음하는데 네. 그게 영어 쟈이랑 발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쟈훈이라는 쟈훈? 그냥 예명 아닌 실명인데 예명처럼 된 거죠. 그래서 쟈훈이라고 해서 지금도 저희 그 한국 친구들은 뭐 장난으로 쟈훈 쟈훈? 이렇게 부르기도 아직 뭐 하고 짱이나 뭐 사마는 아직 안 붙으셨나 봐요. 뭐 훈짱이라고 부르기도 훈짱? 하고 네. 부르는 이름들은 많이 있죠. 예. 원래부터 연기의 꿈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데뷔는 가수로 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연기는 이제 전혀 이렇게 접할 부분도 없었고 전혀 모르던 세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궁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재미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지금 보면 왜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이렇게 재미를 갖게 해준 이유인 것 같고. 뭐 윤은혜 씨, 송지효 씨랑 같이 작업했는데 요즘에 송지효 씨 좀 달라졌잖아요. 어떠세요? 네, 송지효 씨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요? 네, 원래 좀 이렇게 네. 털털하신 분이셨어요. 예능 프로그램 나오시는 거 보니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술자리를 딱 한 번 같이 했는데 네. 굉장히 털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장에서는 다소곳한 이미지셨는데 네. 술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털털한 원래부터도? 성격이라서 되게 진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 씨도 피해갈 수 없는 네. 질문 몇 가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네, 제시어가 후회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후회. 후회하지 말자라고 늘 생각하는데 늘 후회를 하는 것 같고 네. 가장 최초의 후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있지 않았나.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 조금 제가 좋아하는 쪽을 갔으면 이제 그 학문적으로 더 이제 깊게 빠져들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러면 연예계 데뷔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것이 진짜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고.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 치의학과를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셨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중대 연영과로 연극영화과. 편입해서 졸업을 하고 예,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가 이 길을 가려고 연영과를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부분도 있고 혹은 예. 또 뭐 제가 순수과학 부분을 좋아했었는데 예. 그쪽으로 갔었으면은 아예 그쪽에 매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팬분들을 그러면 못 뵙겠지만 예. 그래도 어떤 제 또 다른 인생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후회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져왔던 꿈은 어쨌든 그쪽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에 많이 후회를 좀 그럼 했었어요. 시대에 갔을 때는 부모님의 선택이 더 강했어요? 본인의 선택? 부모님보다는 이제 선생님이나 아. 주위 친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저 자신이 물론 결정을 한 건데 많이 좀 이렇게 많이 헷갈렸었고 그때 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알겠습니다. 아쉽다. 또 예. 예. 최근에 그 해를 품은 달에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원래는 맡으시려고 네. 했었다면서요. 근데 왜 안 혹시 그거는 후회 안 되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후회를 하려면은 뭐 다 후회가 되는데 네. 근데 해를 품은 달도 지금 너무 잘 되고 너무 재밌고 저도 그 허염이라는 캐릭터를 원래 이제 제이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고 네.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런 또 어떤 스케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스케줄적인 부분이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저희가 통화도 직접 이렇게 뭐 직접은 못하더라도 전달을 해드렸고 그래서 뭐 팬분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러지만은 네. 뭐 또 다른 분들이 너무 잘 해주고 계시니까 그것도 네. 또 시청자 입장으로 너무 좋고 허염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은 다 만나세요? 저는 그 공주 역할 공주 역할이. 장난이고요. 하여튼 네. 재밌으시네요,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른 또 지금 작품들을 또 하게 돼서 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제시어입니다. 네. 제시어가 네,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엄친아로 불리는 김정훈 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데뷔하고 한 1, 2년 동안 쭉 연습을 해왔던 게 있는데 안 예. 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춤이 안 되고요. 예. 댄스 가수로 데뷔했지만 춤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 멤버도 같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최정원 씨. 최정원 씨도 저희 이제 안무 팀장님이 너희는 그냥 율동을 해라. 춤은 좀 포기하고. 근데 그런 댄스곡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댄스가 대부분이었었고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춤이 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패션 감각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잡지도 봤지만은 안 돼요. 결국 있는 건 트레이닝복이나 운동화에 그냥 그런 네. 게 전부고 그다음에 뭐 길 찾기 길 찾는 능력이 탁월하게 떨어져요 남들보다. 그래서 길치시군요. 길치 네. 길치 몸치 뭐 패션치 뭐 방향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있고. 불편하신 점이 어떤 점이세요? 길 못 찾아서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의도를 가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혼자서 네. 여의도로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사분도 초행이시고 저는 몇 년을 여의도로 왔는데 네. 그때 KBS인가 SBS를 가는데 네. 방송국인데요. MBC한테 방향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을 더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결국 매니저랑 어디서 역에서 만나서 그래서 같이 갔었던- 갔어요. 예, 그랬던 기사님이 또 그렇다는 네. 것도 재밌네요. 네. 말씀 나온 김에 최정원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하세요? 지금 예 제대하고 네. 제 말년 휴가 때 보고 못 봤어요 사실. 근데 그때 보고 이제 본인도 제대를 하고 지금 뭐 제대하고 나서 조금 이제 자유를 좀 즐기다가 지금 아마 시트콤 이제 촬영 아마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캐치미 이프 유캔 지금 어떻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역할,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역할이 있고, 예. 프랭크 역할을 맡았는데 얼마 전에 박광현 씨도 네, 나오셨다고. 나오셨어요. 예. 박광현 씨랑 저랑 이제 그 엄기준 씨 그리고 뭐 슈퍼주니 규현 씨, 샤이니 키 씨까지 5명이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네. 한 공연의 한 7, 80%를 프랭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해설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노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보여줄 게 굉장히 많아서 5명이서 나눠도 사실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5분 다 뭐 바쁜 분이라서 근데 아무튼 원작에 충실하되 그게 어떤 그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어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사기꾼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역에 5명 캐스팅 된 것도 이례적인데 그렇죠. 누가 가장 프랭크다운가요? 가장 프랭크다운 건 사실 뭐 아무래도 뭐 어린 친구들이 뭐 네. 규현 씨나 키 씨가 예. 젊음이 있으니까 또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패기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공연팀 내에서는
30대, 20대로 분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30대 팀은 좀 이렇게 좀 약간 나이 많은 프랭크 그리고 좀 김정은 20대 씨가 그렇게 팀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네. 해요. 저는 좀 중간에 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연기자, 어떤 배우로 나고 싶은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수로 시작을 했지만 일단 연기의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너무 연기에 갈증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어떤 작품이든 어떤 캐릭터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그 재미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더 이렇게 부족한 부분 더 많이 메꿔 나가고 채워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랑받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공자의 변신을 꿈꾸고 있는 배우 김정은 씨 함께 만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